안녕하세요. 아산본내과 대표원장 원재범입니다. 식중독은 독소, 전염성 생물체에 의해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인 물질에 따라서 발생 양상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설사와 복통,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식중독은 여름철이 발생 빈도가 높을 뿐 모든 계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발생 원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은 대체로 음식물을 매개로 하는 세균성이고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오염된 음식물 섭취, 환자의 구토물, 변에 있는 바이러스 전염 등으로 식중독에 걸리거나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가정마다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음식 보관에 소홀히 하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식중독과 두드러기 두 질병의 공통적인 증상이 피부 발진이나 식중독의 경우 발열, 복통, 설사, 구역감과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두드러기의 경우 대부분 발열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가려움이 심한 경우가 흔합니다. 먼저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이나 이온 음료 등을 수시로 마셔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설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사제를 복용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사제는 식중독 원인균을 장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결과적으로 세균의 체외 배출을 지체시킵니다. 설사가 줄어들면 기름기가 없는 미음이나 죽 등의 음식을 시작으로 점차 기름진 음식으로 단계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설사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도 계속되고 열과 오한, 복통과 구토가 매우 심하고 대변에 피가 섞여서 나올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잠복기, 발병 양상, 환자의 주된 증상으로 진찰 소견을 종합해서 식중독을 진단할 수 있지만 그 원인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발생 양상, 원인,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와 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한 배양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으로 인해서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토로 수분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액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발열 시에는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먹는 것도 잘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요리를 할 때는 손이나 조리도구를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고 칼이나 도마도 야채용과 육류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조리 후에 행주나 도마는 삶거나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은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시고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좋고요. 상온에 방치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먹어야 되고 냉장고는 최대한 3분의 2 정도는 채우고 냉장실은 최소 5도 이하, 냉동실은 영하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세균의 번식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